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이래. 이런 거 다 녹화되고 자유롭게. 나중에 거기 쓰세요. 안티-CCP 안티바디는 류마티즘 환자의 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긴장돼요, 여기서부터. 그래.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체혈과 검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 피 검사는 왜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는 허리가 아픈데 또는 어깨가 아픈데 피검사는 왜 하시는지 많이 궁금하셨죠? 일단은 저희 피검사 중에 빈혈, 염증, 통풍처럼 무슨 수치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술하시기 전에는 이 피검사를 통해서 몸 전체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피를 꽤 많이 뽑는다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불만 섞인 질문하시는데 네. 피를 왜 이렇게 많이 뽑는 건가요? 일단은 잠시만요. 가져오셨나요? 네, 조금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피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저기서부터 소디움 사이트레이트, EDTA, SST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검사 항목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에 피를 더 많이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 그 바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해주시면 네네. 일단 먼저 이거 소디움 사이트레이트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푸른 색깔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수술 중에 피가 멈추지 않으면 아무래도 아주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피가 멈추지 않는 질환이 있는지 그런 응고 관련 검사를 이 버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라 색깔 EDTA 버틀이라고 합니다. 이 버틀 같은 경우에는 빈혈 검사, 적혈구 검사, 그리고 혈액형 검사, 강직성 척추형 검사 등과 같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 색깔 SST 버틀이라고 하고요. 색상은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과 같은 색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신장 기능, 통풍, 염증, 류마티스, 그리고 간염 검사, 전해질 검사 등과 같은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나열한 항목이 많았죠.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2개, 정말 많으면 3개까지도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 검사할 때 보통 이제 링겔이라고 그러죠. 링거 맞을 때 피를 같이 뽑으면 안 되는가요? 네, 먼저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피 뽑을 때 한 번, 그다음에 링거 달 때 한 번, 못해도 이렇게 최소 2번은 바늘에 찔리게 되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피 뽑는 거하고 링거하고 같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링거 바늘이 아주 얇기 때문인데요. 바늘이 너무 얇다 보니 피를 뽑다 보면 바늘이 너무 얇아서 거기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세포들이 깨지게 됩니다. 세포가 깨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세포가 깨지게 되면 혈소판 수치에 변동이 온다든지 전해질 수치에 불균형이 온다든지 그렇게 검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피검사 따로, 링거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주 하는 검사 중에 RF 검사라고 있는데 그 검사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RF 검사란 자가 면역 질환 및 류마티스 검사로서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검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RF 검사 말고 안티-CCP 안티바디라고 하는 검사도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안티-CCP 안티바디 그 검사는 어떤 검사죠? 네, 안티-CCP 안티바디 검사는 류마티즘 관절염에서 민감도 60% 이상, 특이도 95% 정도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특히 류마티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도 이제 검출이 가능한 점 등 조기 진단에 아주 유용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할 때 보통 동의서를 쓰잖아요. 유전자 검사 동의서. 동의서는 뭔지 좀. 일단은 유전자 검사라고 하니까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거 내 개인정보인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친자 검사 같은 그런 유전자 검사하고는 전혀 다른 항목이고요. 주로 HLA-B27이라고 하는 검사,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HLA-B27이라고 하는 항목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 95% 정도에서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진단이나 예후 판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그 질환 말고 이제 통풍할 때 요산 수치도 많이 보던데 그죠? 요산 수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식사라든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은 몸속에서 여러 가지 대사를 하고 나서 대사 산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의 종류인데요. 그것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되면 특히 이제 뼈 주변에 쌓이게 되면서 통증이 유발하게 되고 혈 속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통풍 수치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내시경 검사처럼 피 검사할 때 대부분 굶고 오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굶어야 되는지 굶고 오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피 검사는 최소 6시간 이상 공복일 때가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모든 피 검사가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는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검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셔도요, 혹시나 갑자기 추가 검사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시는 게 검사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피 체열하고 나면 이제 팔에 멍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어떤 안 좋은 거 아닌지, 그리고 뭐 샤워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피를 뽑고 나면 당일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멍이 크게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좀 지혈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지혈들. 그러면 피가 멈추고 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체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바늘을 이용해서 혈관을 바로 직접적으로 뚫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러서 지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겉으로 볼 때는 피가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아직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까지 완전히 지혈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속에서 나고 있던 피가 근육에 스며들게 되면서 멍이 크게 들기 때문입니다. 샤워랑 그럼 목욕은 언제 정도 하면 될지? 샤워나 목욕 같은 경우에 이제 당일은 가급적이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 우리 임상병리 실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유익하셨으면 우영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으며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